조지아주 조기 투표가 첫날 역대 최다 투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년 대선 때보다 123% 많은 유권자가 조기 투표 첫날 투표를 했습니다. 시카고 클럽에서 트럼프 후보의 인터뷰가 여러 이슈를 남겼습니다.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거나 구글에 대한 질문에 버지니아 케이스를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인과 한국인에게는 김정은과는 친밀감을 나타내고 한국은 무임승차하는 국가로 주장한 게 주목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한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한국이 내게 될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9배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주 유세에서는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는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도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흑인 유권자를 잡기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검사였을 때의 기록과 유세 전략에 대한 방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펜실베니아에서 열리는 해리스 후보 선거 유세에서 공화당 선출직 관계자들이 트럼프에 반대하고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트럼프는 싫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걸 망설이는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지아주의 손개표 규정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늦게 요구해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판사가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할 가능성 높습니다. 네브라스카 대법원은 중범 전과자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이어 환각버섯의 합법화 추진이 빅 이슈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민이 11월 선거에서 결정하게 될 사이키델릭 버섯은 일부에게는 우울증 완화 등에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일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중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한 경고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30일 동안의 시행기간을 둬서 민주당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조기 투표 어제 첫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니까 아마 한인분들도 많이 투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2020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조기 투표하는 첫날 13만 6천 명이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제는 32만 8천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8% 첫날 조기 투표율이 높았다. 총무처 장관이 그 X에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통계와 함께 올렸습니다. 조지아주 하면은 거의 뭐 면도날과 같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작은 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부정 개표다. 부정투표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아주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투표율이 높으면 글쎄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공화당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보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의 투표율도 높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 투표율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더군다나 짐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킴다이 선생님께서 돌아다녀 본 결과 정말 조기 투표의 열기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막 느낌표도 적어주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뭐 고려장에 가셨던 어르신들까지 돌아오셨나? 뭐 이런 표현도 하셨네요. 그리고 메리리라는 분께서는 그 선거 오피스에 갔다가 너무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터운 방탄 유리를 처음 보셨답니다. 한 뼘 되는 그 본인의 손에 한 뼘 되는 두께의 유리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방탄 유리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 방탄 유리를 두 겹으로 설치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섬찟해지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선거 그 투표장 선거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선거 오피스에 가셨네요. 이분은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부기관의 사무실이 요지경으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마리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장한 사람들이 지금 선거 투표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그곳에 피마가 뭔가 그 도와주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장 단체들이 완전히 보이게 총 같은 것으로 무장을 하고 피마 사람들을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 뭐 테네시주 등에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미국이 다 그 총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조심을 하시고 웬만하면 선거도 더 사람들이 바짝 뭐 서로 상대의 후보를 지지하느라고 긴장이 된 이런 때보다는 그냥 조금 한가한 그 조기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 이런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그 편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그 시민으로서 중요한 것과 해야지 될 의무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한 것이 동시에 투표를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기투표 권장합니다. 트럼프 후보도 이젠 조기투표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가 요즘 선거 유세를 하면은 더 위험한 말 많이 하고 극단적인 말 그리고 더욱 이제 단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시카고 선타임스를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이 맨 앞에 실렸는데 트럼프 후보가 달러, 돈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요. 돈과 and sense인데 sen에 가로 열고 괄호 닫고 nonsense 이렇게 그 실었습니다. 물론 시카고 선타임스는 진보 성향의 그런 신문입니다. 시카고 경제클럽이 90년도 더 되는 역사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미래 세대에게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더들이 모여서 아주 그 중요한 경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회 이슈도 논하는 자리죠. 차세대 리더십을 위해서요.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선 1시간이 넘던데요. 1시간 10몇 분이던데요.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인 존 미클스웨이트 이분은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이지만 전에는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도 지낸 분입니다.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이슈를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나오죠. 거기서 관세는 경제적인 모든 그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연방준비제도 엄청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혀 관련 없는 답변을 해서 이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인지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자에게 당신은 그 관세에 대해서 어제 나왔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많은 경제 전문가 68명인가에게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그 빚 같은 걸 훨씬 많이 지게 한다. 해리스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말했더니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평생 틀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맞는 게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이 서로 그 인터뷰 형식의 말하자면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거기서 각자가 다 관심 있는 이슈가 있겠구나.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인들과 한국 분들에게 제일 관심이 있을 부분은 뭐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후보가 다시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국인데 신경이 안 쓰이시겠습니까?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 전에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나온 책 더 워에서 밥 우드워드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추적하고 폭로하고 했었던 그 저널리스트는 코비드 기구를 사람들이 한창 찾을 때 미국 사람들 없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쓰라고 개인적으로 보냈다 하는 것 부정했지만 클렘린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직을 떠난 뒤에도 밥 우드워즈 저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약 7번 정도 푸틴과 통화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소설을 쓴다고 트럼프 측에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트럼프 후보의 지금까지의 답변 형태로 보면 그거 거짓말이다, 테일이다 뭐 이런 얘기로 할 텐데 그건 답변하지 않겠지만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그건 스마트한 행위였을 것이다 하는 게 트럼프의 답변이었습니다. Well, I don't commen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f I did, it's a smart thing.
If I'm friendly with people, if I have a relationship with people, 네,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프렌들리하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국가에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한 자락 깔고 나서 나는 시진핑과도 사이가 좋고 푸틴과도 사이가 좋고 김정은과도 사이가 좋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I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utin, an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o is a nuclear force that you won't even believe. And by the way, today it was announced for those that he just. 네,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경의선, 동해선의 일부를 상징적이긴 하지만 폭파시켜버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예요. 그런데도 트럼프 후보가 계속 이거 잠깐만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I mean, cut off by rail. Mr. Trump, you just mentioned. 네, 이제 그 자꾸만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죠. 그것이 폭파돼서 사우스 코리아는 뭐 북한하고 아니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가는 길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방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부자니까 페이해야지 되는데 한국은 노노노노 페이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러다가 또 뭐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건 크레이지고 이런 얘기를 우선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입니다. I told South Korea,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to pay for your military. We have 40,000 troops over there. You're going to have to pay. You become a very wealthy country. Just to finish, you become a very... 네, just finish 하자고 얘기를 하죠. 다른 것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눈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28,000명이지 4만 명은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We will not pay. We will not. We haven't paid since the Korean War. I said, no, you got to pay. I said, would $5 billion a year to start off with? No, they went crazy. They went crazy라고 I got 얘기를 $2 합니다. billion for nothing. And I said, here's what we're going to do. They said, we can't agree to this because we have to go through Parliament. They have the Parliament.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해하는데 뭐 등등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이렇게 협상을 많이 해서 뭐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바이든이 들어가서 뭐 그거를 못했고 해서 결국은 내가 있었으면 10 빌리언이니까 100억 달러를 내고 있을 것이다. 이 100억 달러라는 게 한국 돈으로는 13조 원인데 2026년에 한국이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지불할 액수의 9배랍니다. 한국은 그 머니머신인데 부자 나라를 뜻하죠. 머니머신인데 이 정도 내야지 하고 말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You wanted to mention Taiwan. You mentioned Taiwan. 네, 이 사람 타이완을 멘션하는데 타이완 멘션하고 싶지 않으면서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머니머신 부자인데 무임승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9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제 이 협상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한국 분으로서는 이제 뭐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는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가 그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서 가장 beautiful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이 관세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그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이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 하니까 월스트리트저널도 다 모든 게 다 틀려. 당신도 마찬가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does the Wall Street Journal know? I'm meeting with them tomorrow. What does the Wall Street Journal know? They've been wrong about everything. So have you, by the way. 사람들이 웃는데 그 웃는 것은 뭐 어떤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웃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트럼프의 농담인가 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이 이슈인데 사회자가 구글,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는 구글을 알파벳 회사가 모 회사죠. 쪼개는 것을 원하는데 당신도 이제 구글을 그 쪼개는 그 일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무슨 버지니아주의 투표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원과 연관을 해서
답변을요. Question is about Google, President Trump. Yeah, look.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mean, I can speak from that standpoint. They only have bad stories. In other words, if I have 20 good stories and 20 bad stories, and everyone's entitled to that. 네,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었을 때는 구글을 어쨌든 쪼갤 그런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구글은 나쁘다. 뭔가 내가 고려해야 되는데 나에게 나쁜 기사를 많이 낸다. 이런 얘기였고요. 처음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I just haven't gotten over something the Justice Department did yesterday, where Virginia cleaned up its voter rolls and got rid of thousands. 구글을 쪼갤 것인가 물어봤는데 버지니아의 투표권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요즘 보면은 무슨 질문을 하면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도 물론 주장하는 바는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서 나는 핵심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시카고에서의 경제 포럼은 아니죠. 경제 인터뷰가 하고 나서 지금은 제가 체크업을 해보지 않았는데 트럼프 주식값이 상당히 내려갔었거든요. 어제 시작이 얼마였냐면요. 개장 가격이 $32 그리고 마감은 $27에 마감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잠시 뒤에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한 주당 $5 얼마씩 내려갔거든요. 그다지 비싼 주식도 아닌데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션 해니티가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녁에 션 해니티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거 캠페인의 순간이었다. 선거 유세상 인터뷰어를 완벽하게 가르쳤고 능숙하게 상황을 조정했고 미국 번영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션 해니티가 그야말로 찬사를 좀 과장해서 했습니다. So in one of his greatest all-time moments on the campaign trail,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bsolutely schooled Bloomberg's editor-in-chief today during a live appearance at the Economic Club of Chicago. Despite things getting, a little heated at times, Trump frankly masterfully navigated the situation, laid out what was a clear vision for American prosperity.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지아주로 갔죠. 조지아주에 가서도 역시 똑같은 말, 반복되는 말, 거짓 주장 이런 것을 하면서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는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역시 정신감정 받아야지 된다. 헤드 exempt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말했습니다. Any African American or Hispanic, and you know how well I'm doing there, that votes for Kamala, you got to have your head examined. 네.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후보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출마 중인 거다. 패배자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다. 34개 무슨 중범 혐의자이고 그리고 여성 성폭행하고 한 혐의 등에 대해서 수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the same guy who's been held liable for $83 million for sexual abuse and defamation. Same guy for getting rid of Roe v. Wade. The same guy who has 3 other major cases waiting for him when he loses. And by the way, 34 felonies. So far he hadn't got sentenced. He got the sentence kicked. 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날은 30분 이상을 무대에서 춤을 췄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누군가가 아파서 너무 이제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열기 때문에 더워서 두 사람이 실신하고 의사들 부르고 하면서 더 이상 타운홀 미팅 질문 받고 싶겠는가 노래 듣자 하고 많은 노래들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물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인지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다지 아주 편안하게 와닿지는 않는 이런 뭐가 문제지?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러지 리포트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입니다. 미국인 사이코 제목을 그렇게 붙였네요. 아메리칸 사이코라고 하고 대문에 이거 한 페이지밖에 없는 그런 드러지 리포트지만 트럼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는 네거티브 선동을 찰지게 합니다. 아주 찰지게 합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틀 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다가 하루였던가요? 다시 어제 트럼프 본인 쪽으로 쫙 이제 언론 보도를 딱 가지고 가잖아요. 쫙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장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랬던 것은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던데요. 지금 이제 선거 3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카고 경제 이슈로 블룸버그 뉴스 편집장과 인터뷰를 했고 또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가장 뒤라기보다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트럼프 후보가 성심성의껏 한 것은 아들 회사 선전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두 아들이 코인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월드 리버티 토큰 판매가 시작이 됐으니까 암호화폐가 미래고 이 놀라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디지털 경제에서 세계를 선도합시다 하면서 웹사이트 아들 회사 웹사이트 방문하라고 비디오를 찍어서 발표했습니다. 소리만이라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ig news, the World Liberty Financial Token Sale is now live. Crypto is the future. Let's embrace this incredible technology and lead the world in digital economy. Go to worldlibertyfinancial.com. 네, 맨 마지막에는 아들 회사 이름하고 로고로 이 화면이 끝나는 게 저는 어제 가장 놀라웠다라는 생각. 이런 일을 트럼프 후보만이 할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트럼프 후보는 사기라고 이 암호화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비트코인을 2021년도 사기라고 하다가 그리고 본인은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달러와 경쟁을 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세계의 통화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항상 내가 말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딱 그런 코인 회사 차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인 업계에선 트럼프 후보를 더 좋아하겠죠. 뒤늦게 해리스 후보도 뭔가를 따라가는 듯 보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확 방향을 틀어서 본인에게 이제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들은 아예 회사를 차렸으니까 두 아들이 참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놀라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약간 변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조금 정석을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잖아요. 어제도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오늘 이제 다른 주요 신문의 탑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한 흑인 진행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흑인 젊은이들을 겨냥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흑인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샤를마뉴 타갓 원래 본명은 있는데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 뭐 레나드 레리 맥켈비 뭐 이런 이름의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문제도 많이 겪었고 뭐 체포도 많이 됐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체포되면은 41일을 감옥에 있었는데도 보석금을 내주지 않고 마지막으로 보석금 내주자 하고 했고 그 이후에도 뭐 결혼을 해서 아이가 4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해서 어디 방송국에 인턴 시험을 보러 가는데 본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돼서 와이프가 데려다 줬어야지 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연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흑인 청년 젊은 사람이에요. 비교적 그런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여기서 방송국에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그 방송도 잘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꼬집기도 하고 이 해리스 후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자꾸만 똑같은 말을 한다. 반복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 각본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것 같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또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어 하는 것 같다는 비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공화당인 그 데비 브룩스 씨나 역시 공화당인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 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 한 사람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점이죠.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일단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묶어서 했나요? To fearlessly say who you are and what you believe. I say the same thing when I go to Detroit as I do in Philly, as I do wherever I am, to make sure that people hear and receive what I think are som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that are at stake in this election. 네, 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슨 규정, 룰 같은 것인데 내가 디트로이트를 가던 뭐 어디 다른 도시를 가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반복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무슨 뭐 꼭 뭐 각본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그 얘기도 했고요. I say the same thing when I go to Detroit as I do in Philly. 네, 똑같은 얘기였네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이 딱 그 가슴 속에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중요했었던 것이 지금 그 검사로서의 본인의 경력, 지금 아무래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많이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마리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샌프란시스코 검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것이다. 흑인 남성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상으로는 사법 시스템의 평준화, 공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후보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무슨 마약이라든가 마리화나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하고 했을 때 똑같은 그 범죄인데도 흑인은 처벌을 강하게 받고 백인은 아예 처벌받지 않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오늘은 역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쪽에서 누구를 겨냥하냐면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주의 그 남동쪽으로 여기는 이제 지금 그 농촌이라든가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사람을 겨냥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도시예요. 도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여기는 전에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어쨌든 공화당이었지만 절대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수는 없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캠페인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일리노이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아담 킨징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전 부지사라든가 또 어디에 전 주지사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공화당이 조인을 합니다. 리즈 체니에 이어서 이제 선거 유세장에 공화당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니키 헤일리를 찍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역시 투표 선거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 필라델피아라든가 아니면 펜실베니아 전체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지금 선거 유세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뭔가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의 이제 주요 신문들의 탑 뉴스를 보더라도 좀 전에 어떤 분께서 아니 왜 정치 뉴스만 하냐고 하는데 이때 정치 뉴스를 안 하면 어떡하나요? 손오공 선생님이시네요. 손오공 XY, X 염색체, Y 염색체. 지난번에 큰 스포츠 이벤트에서 문제가 됐었던 XY 염색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거의 모든 이슈가 정치와 대선과 연관이 되거나 대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달라스 모닝 뉴스도 일면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상원 선거, 하원 선거, 대체적으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 아니면 상하원 다 공화당, 백악관까지 공화당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달라스 모닝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그리고 민주당의 도전자인 콜린 얼레드의 어제 딱 유일하게 한 번 토론이 있었던 데서 테드 크루즈가요. 이 콜린 얼레드 이 민주당의 후보에게 불법 이민자를 사랑하는 사람,
오일을 혐오하는 사람, 텍사스 오일 지대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사람, 이제 공화당의 전형적인 트럼프 캠프 측과 똑같은 이렇게 이제 상대를 공격을 했고, 그러면 콜린 얼레드는 또 똑같이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테드 크루즈가 너무 분열적이다, 자기중심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 어느 게 더 강하게 와닿습니까? 불법 이민자를 사랑한다, 오일을 혐오한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와 분열적이다, 자기중심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테드 크루즈가 얼마 전까지는 위험하다 하더니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이코노미스트는 테드 크루즈가 이길 확률을 5분의 4로 봅니다. 달라스 모닝뉴스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의 이 뉴스가 아주 크죠. 어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선거에서 두 가지를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의 판사가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가지 규정을 바꿨는데 그 가운데 2가지를 차단했는데, 하나는 모든 투표용지를 손개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5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랍니다. 다수결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9월 20일에 통과를 시켰는데, 풀튼 카운티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그게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요구를 너무 늦게 했다. 이렇게 늦게 통지하게 되면 불확실성과 무질서가 더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증할 때까지 시행을 중지시켜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개표하려면 그 손개표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지 되죠. 근데 9월 20일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고용을 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 적합한 사람을, 행정적인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주요 경합주에서 뭐 조지아주도 그 시작이 됐고요.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관리위원 3명이 부정행위인 것 같아 하고 의심이 되면은 이것을 선거 결과를 인증을 안 하고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한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설령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그 표를 다 찍은 그 다수의 의견이 침묵을 당하는 거다. 카운티의 감독관은요, 일주일 안에 선거 결과를 인증을 해줘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어쨌든 인증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카운티보다 더 큰 것이 주고 이렇게 그 다음 절차가 있으니까 그 우려사항은 다음 절차에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존 피비오라는 그 선거관리위원장도 이거 공화당 동료들이 너무하다. 우리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명확하게 지키는 거지 새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 손개표는 지연만 되고 또 불신이 강해진다. 우리 위원회는 경계 안에 있어야지 된다.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보니까요, 판사가 손개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이 케이스에는. 그래서 지금 또 항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조지아주의 얘기고요. 네브라스카의 대법원은 중범 전과자가 투표를 할 수 있다. 판결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는 보수적인 주고, 그리고 이런 거 많아요. 꼭 뭐 민주당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도 그렇잖아요. 전과자의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원래 있었는데 이걸 이제 네브라스카가 워낙에 보수적이고 하니까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여기에 반대하는 이런 것을 지금 새로 내놓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가 이걸 선거관리인이 어차피 그 죄수도 죄값을 치렀잖아요. 형량을 치렀죠. 형량을 치르면 다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 이렇게 가는 주가 지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보수건 진보건을 떠나서 최근에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브라스카 대법원이 선거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판결을 다 형량을 치렀는데 투표권을 회복하는 것을 막는다고 이건 아니야. 수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네브라스카가 워낙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도 또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고요. 원래 우리는 그랬더니 이제 그 중범으로 형량을 다 살고 하시던 분들은 뭐 죄를 저지른 것은 나의 과거고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그 미래의 모든 권리를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 벌에 대한 벌은 형량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려야지 되겠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11월 15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코비드 백신 저 맞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맞으셨고 독감 백신도 맞으셨고 코비드 백신과 한방 침수를 무료로 접종을 해드린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약이 있으셔야지 된대요. 11월 15일인데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지 되고 그 예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는 코비드 백신과 한방 침술 무료 접종이라고 이렇게 배너가 뜨거든요. 그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에 가서 간단하게 뭐 이름 뭐 이런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니까 전화 걸어서 물어보실 분은요. 213-427-9622 213-427-9622 100분에게 접종을 해드린다고 하고 한방 침술도 100분에게 독감 옵션도 있네요. 근데 이제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이 웹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를 213-427-9622로 거셔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건강이잖아요. 건강해야지 투표도 하고 나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지 않고 참고 견뎌주는 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나중에 또 나의 생각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뭐 등등 해서 건강하셔야지 됩니다. 코비드 백신, 독감 백신, 한방 침수까지 다 맞으실 수 있는 제가 이 건강이라서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잠시 뒤에는 환각버섯이요. 사이키델릭 머쉬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대단히 이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시카고 그 경제 클럽에서 얘기한 뒤에 엄청 내려갔었던 주식 오늘 다 회복됐네요. 오늘 10.37%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지금 주당 29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네요. 처음에 첫날 70달러까지 올라가고 했었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각버섯 그 사이키델릭 그 머쉬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USA 투데이가 일면에 실었고 보스턴 글로브도 일면에 실었거든요. 보스턴 글로브의 경우는 매사추세츠에서 유권자들이 11월 달에 이 그 사이키델릭 그 머쉬룸을 환각버섯을 합법화하느냐 이 같은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서는 핫한 거죠. 어떤 사람은 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보스턴 글로브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 USA 투데이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환각버섯이라는 게 사람 그 몸에 들어가고 나면은 정신에 그 이상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으로는 정말 환각이라든가 의식 상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조금 이제 치유가 된다고 할까, 치유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할까, 고치는 건 아니지만 마리화나를 관절염 치료로 쓰신다던가 잠이 안 올 때 이제 그런 것을 넣으신다던가 입안에 액체를 아마존에서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 마리화나가 사실은 먼저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도 합법화가 된 주가 더 많죠. 이제 비슷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환각 이 버섯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이 환각버섯이 오케이고 또 다른 주에서는 처벌을 완화하죠. 콜로라도 주처럼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먼저 받아들인 주라든가 아니면 오리곤 주는 합법 아닌가요? 다른 약물에 비해서 오히려 안전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를 해야지 된다. 그런데 이게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을 좀 정신을 또 바짝하게 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생산성이 향상된다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윤리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인데 저 어렸을 때도 무슨 시험 공부 낮에 하고 밤에 자면 되는데 낮에 안 하고 밤에 한다고 그 타이밍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오렌지색 작은 이런 것 있었는데 비슷한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일부 도시와 일부 주에서 합법을 추진하고 이게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합법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쉬룸이 있고 막 거기 연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그림이 보이네요. 오늘 보스턴 글로브 보면요. 그리고 폴리마켓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하도 폴리마켓을 좋아하시니까 트럼프 후보가 어제 엄청 많이 올랐던데요. 오늘도 한번 보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한 1, 2주일 사이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후보 59.5%대 해리스 후보 40.5%까지 내려가고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지표죠. 이 폴리마켓이. 돈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폴리마켓의 어떤 예측, 배팅이죠. 배팅이 맞은 적도 있지만 엄청나게 틀린 적도 있고 그게 이제 뭐 가장 그 구체적인 것은 2022년도에 엄청 틀렸었죠. 정확한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배팅하는 사이트는 일부 참여자들,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 유권자들이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 주식시장의 시장 조작처럼 시장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여론조사 기구도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방법론을 얘기를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너무 민주당 쪽이야. 이 여론조사는 공화당 쪽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폴리마켓은 돈이 가니까 믿는다. 그게 다 개미가 하면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유권자들이 분포상으로 전부 다 그 폴리마켓 같은데 배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한 뭐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가 한 10% 정도는 더 그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10월 13일에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상당히 많은 양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식량, 의약품 여러 가지를 가자에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 군사 지원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뭐 지금 뭐 미사일과 군인까지 다 보낸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 어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전쟁이 치러지고 나서 가장 이스라엘에 얘기한 미국의 강력한 발언 내지는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격으로 너무나 많이 그 불필요한 사람들이 사망해서 뭐 임맘이라든가 그 아랍계 그리고 뭐 아랍계 어떤 단체들도 민주당 그 지지하지 않는다, 공화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우리 그 미국의 요구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했지만 이스라엘의 말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게 그 30일 안이라고 했으니까 30일 기간을 주면 뭐 선거 다 끝나고 난 뒤이기도 하고 힘이 또 더 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타 빌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이용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시간이 제법 남았어요. 저 시간 남으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팍스와의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후보가 그 타운홀 미팅, 여성들만 같이 해서 타운홀 미팅, 뭐 사회자도 여자였습니다. 그런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한 것이 내부의 적을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그 위험한 적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낸시 펠로시를 항상 뭐 크레이지 낸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많이 그 별명도 붙이고 하는데 오늘은 또 펠로시가 아니라 펠로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루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트럼프 후보가 78세라는 것도 분명히 유권자들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이슈 같습니다. 펠로시스, 정말 그 펠로시스 같은 사람이 너무 사악하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네요. 저는 내일이 목요일이죠. 다시 오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